반갑습니다. 오태훈입니다. 저는 편입 수학을 맡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오늘 한 네 가지 주제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리고 조교수로 한 4년 4년에서 투트랙으로 교수로 있다가 그래서 이쪽 인연이 돼서 이쪽으로 왔고요. 보통 8년 하고 나면 이제 부교수로 올라가는데 뭐 논문을 안 쓰고 중간에 딴짓하다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대는 이제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연세대가. 그렇게 해서 쭉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넘기고 어 아까 연세대가 인원수가 점점점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요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게 의대를 500명 충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고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져가는 직업군으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때 인원수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친구가 연세대가 22년도에 한 70 몇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가 64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동시에 합격자들도 한 30%에서 40%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23년도 작년이죠. 그래서 연세대 최종 합격자가 85명 이야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고려대도 최종 92명 이렇게 했고요. 현장에서 파이널에서만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 거의 140명 정도가 현장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타이트하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서성한이나 의대 뭐 이렇게 의학 뭐 이쪽으로 해서 한 26명 이렇게 해줬고요. 물론 이제 연락을 해준 친구도 있고 이거는 연락 안 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제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 연락 안 해준 친구도 있어서요. 연락을 한 명 한 명 다 받아서 제가 여기다 한 명이라도 거짓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다 연락을 다 받아서 개개인마다 성적을 요번에 몇 점을 받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떠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임국환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저도 교수 생활을 했지만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기 룸메이트를 좋아합니다. 연구실에 그러니까 내가 적군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연세대를 갈 건데 연세대 극과를 갈 건데 그 교수들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1차 성적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1차 성적 필기고사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소서는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죠. 예전에 또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연세대 교수님도 여기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분 오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공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번에 합격했던 친구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렇게 연세대에서 이렇게 합격자 파티를 했고요. 뭐 연예인도 모시고 했는데 연예인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만큼 대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컨텐츠를 몇 가지로 해봤는데요. 출제 범위하고 연구대 편입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세대나 고대에서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저타 여타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연구대 편입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고 이러면 전부 다 광고가 많고 쓸데없는 말들도 많고 뭐 다양합니다. 말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리는 게 저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팩트 아닌 걸 거짓말로 이렇게 부풀린다든지 이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대 편입의 사례와 필요성. 제일 중요한 건 왜 연구대를 편입하려느냐. 내가 연구대를 편입할 그냥 완장 차기 위해서 연구대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죠. 나중에 추후에 내가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 시장이 사라지면서 이제 의대를 5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수가 어디서 나올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첨단학과 이슈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더더욱이나 연세대나 고대에서 첨단학과 쪽에도 TU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U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여름 방학 때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하고 고대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이 미적분학 캘큘러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스튜어트 책 한 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편입 수학 자체를 전반적으로 내죠. 여기에 연습 문제를 푼다고 해서
뭐 지방에서 혼자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거의 백지 상태나 한두 문제 손댈까 말까 그 정도밖에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연세대에서는 요번에 한 거의 10년 동안 미적분학만 내다가 이제 더 이상 미적분학을 특별하게 낼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범주를 이제 여기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선형대수학도 랭책이라고 하지만 연세대에서 보지 않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형대수학을 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편입 관련된 이 랭책에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적분학조차도 마찬가지로 미적분학도 마찬가지로 편입 전체를 학습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두 권을 공부해야 되지만 고려대학교는 요거 한 권만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얄팍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고대 기출 문제 뭐 좀 풀고 스튜어트 책 한 권 공부하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공 관련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대 합격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그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죠. 운 좋게 재수 좋게 합격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연구대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대 편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학과 전공 시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화학과 물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여기는 화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들도 대단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로 같이 이렇게 많이들 합격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800점이고요. 그 나머지는 700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높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토익도 한 805점, 800 이런 친구들도 많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건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논문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고 고대에서는 영어 성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자체를. 그래서 없앴다고 하지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어필을 할 때 자소서 아까 낼 때 거기다 어필하는 게 좋겠죠. 나 영어 성적 토익 800점 이상인데 연세대도 지원할 수 있는데 고대도 내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영어가 막 한 600, 500밖에 안 돼. 근데 지원한다. 나 영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희 학교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명시 이렇게 숨기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소서 담당은 아니지만 자소서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선의에 적당하게 뭐 제가 야매 아닌 거짓을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쓰겠다. 뭔가 다 찾아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활동한 게 전혀 없는데 실제로 활동한 게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연구대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변리사 뭐 이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메리트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나의 룸메이트를 요구하지 뭐 변리사를 자격증 갖고 있다, 변호사를 자격증 갖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어차피 교수는 연구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 연구를 전혀 하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막 뭔가를 어필해 가지고 내 이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원했을 때 교수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과연 우리 학교를 알고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알려면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오지선다형이 나오고요. 예전에는 아예 그냥 연세대는 서술형 10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편입에서는 거의 시험 치면 거의 빵점 처리가 되고요. 고대는 이제 단답형인데 뭐 일반 편입하던 친구들이 적당히 좀 맞출 수 있으니까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서술형 문제도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요. 단답형의 문제들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수능에서 요즘 뭐 킬러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킬러 문제라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난이도가 뭐 내가 못 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뭐 적당하게 훈련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나 고대나 둘 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낮다 이런다면 결국은 교수들이 뽑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적대, 스펙, 뭐 아니면 아빠 찬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시험이 무겁기 때문에, 적당히 무겁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적대가 매우 좋은 친구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우리 합격자들을 보면 인서울권에 꽤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 수업 듣고 또 요번에 합격했던 친구 중에 하나도 제 지금 조교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전문대였고요.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안경학과입니다. 부모님이 안경을 해서 그 친구한테 그래도 안경이라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 이왕 할 거 편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왕 할 거면 연고대를 해볼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를 해서 요번에 연세대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임팩트 있게 뭐 은행에 가서 학생증 발급하면서 은행에서 그러더랍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 뭐 이러면서 대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강남 왜 편입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강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중앙대 옷을 입고 가는 친구가 너무 인생에서 부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야, 나는 중앙대만 돼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는 너가 연세대를 달았으니까 어떻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행복감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대우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기 성적으로 결판납니다. 첫 번째는 필기 성적이에요. 그 뒤에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화, 선형대수학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놨지만 사실은 공학 수학 시험 문제도 이렇게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적분화 범주를 다 묻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오지선다형이 총 10문제고 40점이고 서술형 문제가 4문제밖에 없는데 여기가 60점입니다. 실제 합격자들의 작년 합격 스펙들이 몇 점이었냐면 35점에서 40점 정도입니다. 물론 50점대도 많이 있지만 보통 한 40점대가 합격권입니다. 전작가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여기서 서술형 이거 다 틀렸다고 치고 서술형 몇 개만 적당히 좀 맞추면 합격하느냐?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연습을 했느냐, 시간 내에서 얼마나 잘 연습했느냐고. 문제는 일반 편입처럼 막 그냥 반복성의 문제를 푼다든지 외워서 푼다든지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억울할 거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교수들이 충분히 내가 뭐 적당히 생각하는 걸 좀 괜찮아 한다 이런다면 충분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변수와 다변수, 선대, 공수까지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일반 편입과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제 10점짜리로 제가 가져왔는데 뭐 존재하면 이유를 설명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설명이죠. 일반 편입에는 이제 단순한 어떤 식만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묻고자 하고 교수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1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길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7줄, 6줄, 7줄 정도 서술하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문제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요번에 연세대가 출제했고요. 이게 15점짜리인데요. 마지막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합니다. 일반 편입에서도 하긴 하지만 일반 편입 자체의 문제와는 수준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걸 잘 이해했느냐, 극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느냐, 벡터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서술하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 A번은 거의 다 맞췄고 B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계산하다가 실수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는 미적분학만 나옵니다. 수학과 10문제 나오고요. 비수학과 10문제 나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서술형 한 문제가 출제되고 비수학과는 전부 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변수와 다변수가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단답형이고 시간을 예전에는 60분, 1시간 동안 치르게 했는데 시간은 50분 정도 줍니다. 작년의 난이도로 따지면 합격자는 70점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점이면 전작가 정도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 없고요. 한 70점 정도면 되고요. 컴퓨터과 같은 경우 작년에 3명이 합격했, 4명을 뽑았는데 3명이 합격했거든요. 3명 다 수학 점수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60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보 시험이 거의 90점 이상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과의 성적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학 점수 60점이면 진짜 제일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는데도 합격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실제 일반 편입과는 또 다른 유형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실 일반 편입의 문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편입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극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일반 편입에서도 자주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판 볼 수 없고, 어디서 결판 보느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극이죠. 뭐 n 정수를 어떻게 줬을 때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두 번째도 뭐 이 상황에 대한 이런 y equal x의 2n승 플러스 1이 뭐 여기는 짝수 홀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림을 이해를 해야 이제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합격자들이 보면 뭐 100점짜리도 많이 있지만 뭐 거의 다 80점, 70점, 좀 못 보면 70점 이렇게 나오고요. 한 60점, 50점 나왔으면 거의 뭐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죠. 거의 바닥을 쳤고, 그 정도면 거의 공부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거의 한 20점도 채 나올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에서 우리가 결판을 봐야지,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보고 그냥 뭐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합격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개, 두 개에서 고대 같은 경우는 결판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생 사례하고 필요성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능에서 사실 연구대를 가는 친구들은 거의 등급이 1등급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수능에서는 연구대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번에 5등급도 수능 5등급 합격했던 친구들도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에서 제가 한 100, 한 50명 정도로 전화를 받으면서 각각의 스펙이나 뭐 어때 했느냐, 자소서는 어때 했느냐, 영어 성적 그리고 수학 성적 몇 점 받았느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봐서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런 여러 또 친구들이 단 한 명을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풀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보면 자기는 수능 5등급이었고 수능에서도 자기도 재수도 해봤고 했지만 자기는 연구대를 너무 높은 벽으로 생각했는데, 이 수능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막 어렵게 뭐 이렇게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입시 전쟁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그때 그 전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여기서 결판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돼서, 그래서 수능 5등급 친구들도 여러 합격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 편입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편입이 없었으면 자기가 연구대라는 게 아니라 아예 갈 엄두도 못 냈지만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전문대 비전공자들도 많이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또 지방대 학생들도 보면 이제 비전공자에서 전공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지방대 건축에서 연대 화공과 뭐 이렇게도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세대 화공 합격했던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여러 군데 합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미치듯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교수님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이 워낙 검증돼 있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일타들 분들이라서 잘 훈련되어 있고 딱 주어져 있는 걸 하라고 이렇게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해도 이제 연대 뭐 이 친구는 뭐 연대 고대 뭐 화공 건축 뭐 성균관대 전자 한양대 소프트웨어 서강대 화공,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서성한 이런 데들도 많이 합격을 하죠. 실제로 연세대 요번에 연고대 합격했던 친구들도 보면 그 전년도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연세대 연고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동시에 합격한 케이스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연고대 말고 서성한만 합격하면 좀 쪽팔려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지나고 나서 저한테 또 성균관대 합격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해 줬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충분히 잘 가는 학교죠. 충분히 좋은 학교입니다만, 근데 또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고대라는 걸 실패하면 나머지는 내가 뭐 성균관대 한양대 합격했을 때 뭐 나는 패배감 이런 느낌이 또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좋은 학교죠, 사실. 그다음에 연세대 학점이 이제 요번에도 합격한 친구를 스펙을 보니까 전문대 학점이 3.4고 토익이 딱 진짜 800인데 연세대 기계과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 비전공자면서 이런 친구들이 아주대 건축학과가 이제 연세대 화학과, 화공과, 고대 화공과 이렇게도 또 합격을 했고요. 지방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합격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 친구도 보니까 학과가 다양하게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학점이 전문대에서 학점이 2.2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연세대 화공과도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에서 이제 이 친구는 하나 스토리 이제 작년에 합격한 친구가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문대 학점이 2.2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화공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어떻게 너가 편입을 하려고 생각했느냐? 뭐 인서울권 4년째만 가도 충분하다고 할 텐데 너는 어떻게 연구대를 감히? 이렇게 하니까 자기 설명이 한번 듣고 아 해볼 만 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자기가 학점을 한 3.6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5대 기업이나 그다음에 대학원 이런 데 다 지원을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5대 기업에서 가장 메인 부서들을 다 지원했는데 다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대 원래 오리지널 친구들은 학점이 한 3.4, 3.3 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못한데 합격을 못했고요. 5대 기업에서도 뭐 원치 않는 뭐 좀 그보다 좀 떨어진 이런 데 합격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전문대라서 너가 이제 블라인드 어떤 데는 블라인드로 이렇게 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뽑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대에서 학점이 이랬지만 다시 여기 와서 대단하다.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더욱 이 친구를 더욱 격려해 줬고 그리고 이 친구가 카이스트 대학원이나 이런 데들도 이렇게 동시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대를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구대가 합격하면 이제 내 인생이 좀 훨씬 수월하게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뭐 완장 연구대 닮으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내가 자신감을 갖고 뭔가 다른 어떤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연구대라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생이 본인들은 뭐 그냥 연구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졸업하는 동시에 그냥 두툼한 완장 하나 차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보장을 받고 그리고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리고 힘이 생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 5년 뒤에도 만족하실 거고 10년 뒤에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도 만족할 겁니다. 기회가 생길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값이니까요. 그럼 연세대 이제 여름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갈 거냐? 후반기에 늦게 시작을 해서 뒤에 시작을 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3개월, 4개월, 뭐 심지어는 2개월 만에 합격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 제가 뭐 커넥팅 링크라고 해서 이제 5, 6월 달 1, 2월 달에 이제 기초 수학을 했고 3, 4, 5, 6월 달에 이제 일변수, 다변수, 미적분학 기본 과정이 개념 과정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시작할 때 이제 부스터런이라고 해서 올인원 크래쉬 과정이라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개념과 문제 풀이 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학 때 부스터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스터 과정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상당히 난이도를 있는 문제 그리고 연구대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하는데 책 두 권만 떼시면 됩니다. 이 두 권 안에 문제가 한 7, 800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만 가지의 문제를 풀고 내가 머리가 뛰어나야 뭔가 특별한 걸 풀어야 되지만 연구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7, 800문제를 내 걸로 만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7, 800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죠. 뭐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7, 800문제만 내가 내 손에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정도로 훈련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형대 수학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대에서 요구하는 게 선형대 수학이 아주 딥한 내용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첫 발을 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놨지만 사실 이제 뭐 무료 강좌가 선형대 수학이 제가 이미 촬영을 해서 거기 이제 무료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기본
서현대 수학의 기본 과정이나 고급 과정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료 강좌를 이미 촬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강좌도 그래도 꽤 퀄리티 있게 촬영을 제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기본 과정이나 고급 과정, 서현대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기초 수학만, 기초 서현대 수학만 해도 일반 편입의 웬만한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그만큼 퀄리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 과정에서 이제 서현대 수학의 기본 과정을 좀 설명을 같이 병행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오로지 문제풀이 형태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급 문제풀이 올인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올인원 크래시 과정을 듣는 친구는 이걸 들을 필요 없이 바로 티피컬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상반기에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커넥팅 링크하고 그다음에 티피컬 유형별 문제풀이 두 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지금 시작한다면 이제 개념과 문제풀이 요구하고 그리고 요거 두 개. 그래서 총 두 권을 학습하고 뺑뺑이로 돌려서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파이널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실제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면서 성적을 보고 내가 어디에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현장에서 보통 연구대를 대비하다 보면 뭐 서성한이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성한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들 합격해서 옵니다. 제일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건국대, 그다음에 그 한양대, 성대. 요번에 성대도 정말 많이 합격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반 편입 영어를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 편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고급 과정이나 올인원 과정에서 제가 뭐 현장에서 드릴 때 거의 숙제를 한 200, 한 뭐 거의 주당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숙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한 4명씩 팀을 묶어줍니다. 그럼 그 친구들끼리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하고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제 조교들이 또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정말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 정말 공부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합격까지 모셔다 드릴 거고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져라. 그 뭐 일단 내가 되고 보는 거죠. 내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말아요. 내가 되면 어쩌지? 내가 나중에 연구대 돼서 내가 나중에 사회의 리더가 되면 뭐 하지? 이런 걸 생각하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은 협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